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 견해에 따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테지만 서울을 상징하는 장소에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화문 광장일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 앞 세종대로 한가운데에 널찍하게 들어선 광장을 말하는데 2008년 5월 착공하여 세종대로 일부 차로를 막고 공사에 들어가 2009년 8월 1일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대표적인 광장으로는 서울역 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이 있는데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이들 광장은 시민단체들의 주요 집회 장소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곳에서 세월호 시위를 위한 천막이 세워지면서 좌파 단체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각인되었고 2016년에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곳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열려지면서 어느새 광화문은 좌파들의 시위와 집회의 성지의 이미지로 강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훈처와 서울시는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자인과 높이 등을 정하는 등 개양대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협약에 따라 45.518m의 태극기를 설치하는 듯 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대형 태극기 개항대가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이며 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기관의 충돌을 원치 않았던 국가보훈처에서 한발 양보하여 영구적 설치 대신 한 달만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의 뜻대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한편 반발한 애국시민들은 광화문 제2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건 워낙 유명한 일이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는데 2017년 일부 우파 애국단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결국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상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운명을 달리한 당시 노회찬 의원은 조건부로 찬성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광화문 지하 100m에 그 동상을 묻는다면 찬성할 수도 있다라고 밝혀 상대 진영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인지연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내세우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광장은 광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광화문 광장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듯합니다. 서울시가 어제였던 21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국제 설계 공모 절차를 마치고 설계도를 확정했는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른바 박원순식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향후 이 문제를 가지고 박원순과 우파 진영이 한바탕 크게 붙어야 될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공개된 당선작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에 따르면 경복궁 전면에 역사광장이 조성되고 역사광장 남쪽에 시민광장이 조성되게 됩니다. 설계자들은 경복궁과 그 뒤 북악산을 광장 어디서든 막힘없이 보게 하고 다양한 대형 행사를 열기 위해 구조물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이 설계가 관철될 경우 현재 광장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이 세종문화회관 옆과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듯이 이 두 위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뿐더러 이 두 동상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광화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야말로 상징성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에 당장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심사위원을 맡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됐다며 위원단의 결론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존치하지만 세종대왕상은 워낙 여러 사람들이 위치나 크기 등의 문제를 제기해서 이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 시장은 워낙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선자의 의견대로 될 일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논의한 것도 전적으로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일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두 동상에 대한 이전이나 철거 논란이 일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의 경우 2004년 2월 이전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 앞 광장을 만들고 세종로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세종로 내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철거에 이전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는 동상 이전을 반대하는 걸 수백여 개가 올라왔고 동상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 여론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장소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새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안에 따르면 광장 바닥에는 촛불 집회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형 문양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조형물도 아니고 아예 바닥에 새기다시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파와 좌파의 시각의 차이가 있고 아직 역사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시간이 흘러 이 부정 탄핵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여론이 바뀌면 바닥을 또다시 드러낼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작을 제출한 진양교 CA 조경기술사무소 대표는 촛불 이미지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패턴으로 들어간다라며 작긴 하지만 현대사의 의미를 거기에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계안을 제출한 진양교 대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권은 바뀐다는 것을 혹시 까먹지 않았는지, 혹시 까먹은 거라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촛불 집회를 무슨 대단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기 위한 좌파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지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하는 국정사회 교과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사진이 실렸었는데 하지만 현장 검토본 공개 직후 전 정부 이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냐, 초등교과서로 부적합한 게 아니냐, 또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교육부가 작년 말 심의를 거쳐 해당 사진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했던 박원순의 서울시가 광화문 바닥에 촛불 집회를 형상화해 공사를 진행한다면 진영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촛불을 형상화한 바닥을 깔고 싶다면 박원순 시장 니네 집 바닥에 깔기를 권유드립니다.